정착 탈참인데요. 교재 페이지는 여러분들 뒤쪽에 1-2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17번 차트시면 돼요. 실어 가셔가지고 우리 2026 컴활 2급 하셔가지고 여기 이론 들어가셔가지고 17번 차트. 자, 일단은 책 보시면 차트 구성 요소를 먼저 아셔야지 여러분들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해보면. 그 책을 먼저 보십시오. 구성 요소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차트 모양새를 제가 비슷하게 한 개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지금 가계장 없으니까 좀 뺄 것 빼고 하겠습니다. 근로장학도 모양새는 좀 비슷하게 갈게요. 그다음에 학계 부분이, 자, 성서를, 음,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요. 글자도 조금 굵게 좀 하고. 음. 제목도 조금 세로 방향으로 좀 바꿔놓게. 자, 일단은 책 보시면 1번이 차트 영역인데 이 부분이에요. 차트 개체 흰 부분. 차트 영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영역은 그래퍼가 표시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 영역. 그러니까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은 틀립니다. 그래프, 즉 데이터 계열이 표시되는 거. 요 바깥은 표시 안 되죠, 그죠? 그림 영역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 영역입니다. 차트 제목은 위에 여러분 책에서는 학년별 장학금 현황이고요. 이 차트 제목. 제가 글자는 안 바꿔놨지만. 근데 4번과 10번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책에 보면 세로축이라는 것이 뭐 틀렸다는 소리보다는 사실 4번 요 축은 무슨 축이냐면 기본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은 세로축인데 기본 세로축이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요 축은 보조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요 축은 보조 세로축, 왼쪽은 기본 세로축. 숫자가 오면 갑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로 안에 갑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고요. 왼쪽에 있는 세로축은 기본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은 보조 세로축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오면 갑축이 되고 갈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 왜 쓰는 겁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계열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계열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그래프가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근데 데이터 계열, 즉 계열 간의 값 차이가 차이가 많을 경우, 클 경우, 우리가 한쪽 그래프만 한쪽 축만 쓰면 만약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최대값이 한 만이라 합시다. 그냥 만. 그 만이라면 이 왼쪽인 기본 세로축을 쓰면 만은 저 밑에 있잖아요. 야, 지금 최소값이 39,000이거든요. 그럼 요 그래프가 밑에서 올라오질 못해요. 요 축을 쓴다면. 그럴 때 이제 요 따로 보조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은 오른쪽에 보조축을 쓰면 그래프가 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 축의 요 그래프에 맞는 숫자 값이 여기 배치가 되다 보니까 야가 올라오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단위가 다를 경우.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백분율이면
사실 요 세로축에 숫자도 표시하고 백분율도 동시에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 세로축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을 씁니다. 그러면 보조 세로축이 들어간 차트는 우리가 혼합형이 아니고요. 이중축 차트랍니다. 축이 두 개다. 그는 대개 그 보조 세로축이 들어간 차트는 혼합형 차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4번과 10번은, 요 4번은 기본 세로축이고요. 10번은 보조 세로축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과 11번도 변경할 필요가 있죠. 세로축 제목은 맞는데, 왼쪽에 있는 축 제목은 기본 세로축 제목. 여기에 기본 세로축 제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 제목은 보조 세로축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은 기본 세로 축제목, 11번은 야는 보조 세로 축제목이죠. 책에서는 학계입니다, 학계. 그게 보조 세로 축제목.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축제목은 책의 성적 장악이 기본 세로 축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번과 11번은 조금 구별해서 적어 놓으시고요. 6번은 여러분들 가로축은 요 밑에 있는 축을 기본 가로축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가로축에 있는 밑에 있는 요 이름은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이에요. 항목은 문자 데이터를 성격을 가집니다. 이 문자 데이터가 있는 축이라보다는 문자 데이터를 우리는 항목 이름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축은 기본 가로축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기본 가로축 제목은 여러분 책에서는 항린이죠. 여기 있는 게 기본 가로 축제. 그 다음에 8번은 이 그래프를 다 두 개 다 데이터 계열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데이터 계열이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범례는 지금 오른쪽에 책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적 정확과 합계가 있죠? 이게 범례. 범례가 이하가 없다면 여러분 이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결과적으로 범례가 있어줘야지만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 그래픽을 제공하는 형태가 범례. 그러면 범례 안에 있는 이름 아셔야 됩니다. 야는 계열 이름, 야는 항목 이름. 이것은 계열 이름입니다.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목 이름은 지금은 가로축에 있는 이름이고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이랍니다. 왜냐하면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올 거거든요. 차트 문제에서. 자, 그래서 구분을 잘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빠진 게 좀 있거든요. 기본 세로축을 보시면 최소값이 제일 밑에 있는 값입니다. 책의 중심으로 보면 밑에 있는 게 39,000 최소값, 최대값은 49,0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각값을 뭐라 하냐면 기본 단위라거든요. 야는 지금 1000씩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의 기본 단위는 1000. 최소값은 39,000, 최대값은 49,000. 아셔야 되고요. 반대편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값이 74,000이죠. 최소값. 제일 위에 있는 값은 최대값 94,000. 정각값은 2000씩 증가되죠. 이런 정각값을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2000. 이것은 그림 보고 여러분들 설정하는 문제도 나오다 보니까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바로 이 숫자요. 거기에 표시계는 꺾어서는 요쯤에 숫자를 92,353 정도 적어 놓으시고 이 숫자를 뭐라 하느냐. 차트 구성 요소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랍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거기 한 개, 요게 책에 여기 한 개 숫자 적어 놓으세요. 92,353이라고 적어 놓고요. 요 옆에 뭐라 적어 놓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 나중에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십시오 하면 추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모르면 아무런 작업이 되지 않는다. 엉뚱한 데 가서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오늘 구성 요소가 처음이니까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설명한다 잠시 한 거고요. 자, 책을 보시면 차트 1시트로 갑니다. 자, 우선 페이지는 1-201 페이지입니다. 1번은 주로 이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문제가 주로 1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1번 보시면 별종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별종통신 법내 보시면 우리 주황 색깔이죠. 요 계열만 지하라. 그럼 이게 있는 계열은 요게 초록색 그래프죠. 요것만 데이터 계열을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땐 제일 빠른 방법은 요 데이터 계열 주황색 그래프 있죠? 야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선택이 됐죠? 그때 키보드에서 딜리트 하면 끝. 자,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참조로 여러분들 메뉴 쓰는 방법은 차트 영역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 가시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 메뉴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그 안에 여러분들 차트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특정 계열만 추가, 편집,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치 바꾸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방송 서비스 계열이 제일 위로 오도록 배치된 범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 약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계열의 위치를 바꿀 때는 요 화살표를 쓴다는 거 누리면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방송 서비스를 제일 위에 가 있다. 요 범례를 봤더만 그러면 위로 가는 화살표 활성화되죠? 제가 눌려서 올라가죠. 또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때 쓰더라. 계열 이동할 때 요거 씁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계열 전환이 뭐냐면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하고 항목 이름하고 범례 안에 있는 계열 이름의 어떤 데이터를 서로 간에 자리를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땐 행렬 전환 눌리면 야가 여기로 오고 야가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계열에 있는 데이터가 가로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는 행렬 전환하시면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차트 개체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에서 하더라.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은 지울 때는 이게 빠르거든요. 방금 지웠고. 그 다음에 이번은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요. 차트 종류도 여러분 어떤 특정 구성 요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차트 개체 안에서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우클릭하면 요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 단축 메뉴 중에서 차트 종류 변경이 뜰 거거든요. 야를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종류 변경 창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차트 모양새가 누적 세로막대죠. 지금은 가로막대로 돼 있어요. 일단은 세로막대로 먼저 바꿔주시고 자, 세로막대 종류 중에서 누적은 몇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거죠? 마우스 올려볼까요? 올리면 여러분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뭐 찾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요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확인. 오, 바뀌었죠. 여기 차트 종류 바꾸는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 제목은 지금 구성 요소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구성을 집어넣을 때는 나중에 차트 요소 빠른 아이콘을 쓸 거고요. 지금은 위에 탭 메뉴를 먼저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부터는 요 아이콘을 좀 써놓겠습니다. 그럼 차트 개체를 일단 선택해 줘야 됩니다. 선택하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차트 뭐가 뜨냐면 차트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표시가 되고요. 차트 개체를 선택 안 하면 여러분들 없어집니다. 요 메뉴가. 그래서 항상 차트 작업할 때는 차트 개체를 선택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메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트 디자인 탭에 가볼까요? 위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이 있죠? 요소, 차트 요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뺄 수도 있고, 늘려볼까요? 여기 여러분 차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요 갖다 대면 차트 항상 위에 넣거든요. 차트 요 위에, 여기 넣습니다. 그래서 차트 위를 선택해 주면 돼요. 차트 위. 그럼 차트 제목 개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차트 제목을 밑에 완성 차트가 보이시죠? 책에. 그 내용 보시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안에 한번 클릭. 그리고 범위를 잡고 치면 이하가 지어지면서 데이터가 쳐지거든요. 편해요. 정보, 자, 내용 바꿔볼까요? 정보통신 서비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서비스 별이죠. 띄우고 여러분들 세부 인력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 안 하면 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타하고 띄어쓰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 그 다음 여러분들 4번을 볼까요? 4번은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은 법례를 봐야 돼요. 법례 보면 색깔이 나와 있죠. 파란 색깔. 그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에 2023년 요 항목이 2023년 보이시죠? 그럼 2023년이라는 항목에는 어떤 계열이 들어가 있냐면 방송 서비스, 부가통신 서비스, 기간통신 서비스 총 계열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프가. 거기서 우리는 책에 보면 기간통신은 파란색 아닙니까? 요 그래프만 선택을 하긴 하는데 지금 2023년도 요소라는 것은 이건 요소라는 명칭이 아니고 항목이고요. 요소는 2023년 기간통신 서비스 요소만 선택해라. 이 한 개만 선택해라. 이 한 개 선택하면 요소가 됩니다. 데이터 요소. 여러분 그냥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계열이라고 칭하고요. 거기서 한 개만 딱, 한 번 더 클릭하면 하나만 딱 선택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요소랍니다.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 요소하고 계열은 틀립니다. 요 한 개만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왜 선택하느냐? 그 책 보면 레이블 값을 중간에 뭔가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계열을 천천히 두 번 눌리면 된다. 그 말이죠. 안 그러면 싹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항목이 다 들어가. 요 항목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두 번 눌리고 이것만 선택됐다면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리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들어가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클릭해볼까요? 그러면 잘 들어. 사실 중간에 맞거든요. 그래서 책 보면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 가운데에 맞는데 혹시나 레이블 위치를 축에 가깝게 뭐 안쪽 끝에 이렇게 변경해란 말이 나오면 편집, 즉 설정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요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선택하고 숫자 클릭.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도 여러분 컨트롤 1번을 또 많이 쓸 거예요. 모든 서식의 단축키거든요. 요것을 많이 쓸 겁니다. 1번은 참조로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락키 쓰는 게 아니고 QWERTY라는 영문 위에 있는 숫자 키. 그거 1번입니다. 아시겠죠?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모든 서식에 단축키 알겠습니까? 제가 피벗 테이블 해서만 쓰지 말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블, 맞잖아요. 서식창에 있다네요. 모든 서식에 단축키니까. 거기서 막바로 야가 보입니다. 레이블 위치가. 지금은 손댈 필요 없지만 혹시나 다른 기출 문제에서 이 변경돼서 나오거든요. 요 산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왕 띄운 김에 한번 눌려볼까요? 안쪽 끝에 눌려보세요. 아, 이게 안쪽 끝이군. 축에 가깝게 옵션 바꿔볼까요? 아, 요
축에 가깝게 오는구나. 그 말이죠. 지금은 가운데로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위치 아시고요. 자, 잘 됐으면 이 창은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사실 설정할 건 없었죠. 확인참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리고 5번을 보면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체 계열은 다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 한 개의 계열만 선택하셔도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방송 서비스 계열 그래프만 선택했어요.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리는 이유가 데이터 계열 서식 창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열 겹치기는 0% 알겠습니까? 0으로 해주면 되고 수치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간격 너비도 0 넣고요. 그러고 여러분 이 창을 닫아주면 그대로 적용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범례 부분이 마지막인데요. 범례를 선택하고 자 컨트롤 1번 범례 위치가 막보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이거 떼어놓고 계속 하면 되지. 왜 자꾸 닫으랍니까? 아,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차트 입력을 다 했어요. 근데 떼어놓고 방송 누르면 이 위치가 범례 서식은 바뀌었는데 맞바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것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닫아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 닫고 범례를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막바로 설정할 수 있는 위치가 뜨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갔죠? 이라면 자, 된 거죠. 딱. 여기 완성된. 그래서 밑에 차트 결과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내가 했던 거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이러 갑니다. 자, 뭐 책 설명하고 제 설명하고 약간씩 틀릴 수도 있지만 기본 원론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학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1-204페이지인데요. 아, 또 지우면 돼요. 또 지우면 돼. 지우는 것은 우리가 요걸 쓰면 돼요. 학계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학계가 이렇게 밑에 약간 깔려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잖아. 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우는 굳이 요 조금 깔린 요금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계라는 요 우리가 계열을 지울 때 범례 안에 있는 범례를 먼저 선택하고 그 계열 이름인 학계라는 이 부분 있죠. 요것을 한번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인식점으로. 그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뭐 어떤 삭제가 있어요? 계열 삭제가 있죠. 이거 눌려도 똑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일 때는 여기 이제 우리 요걸 한번 잡아볼까요? 계열 삭제 누르면 삭제는 이 글자만 지워지는 거고 그래프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계열 삭제 한번 눌려볼까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거죠. 눌려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억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메뉴로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차트 개체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학계 데이터계를 선택하고 제거 확인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선택하고 책에는 막바로 지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지만 너무 안 보일 때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가 1번 끝났고요. 2번은 차트 종류 또 바꿀 겁니다. 차트 개차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서 여러분들 차트 종류 변경 눌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눌려볼까요? 그 다음 요 안에서 누적 가로막대 아닙니까? 가로막대부터 선택하는 이유가요. 종류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적이 나오면 두 번째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볼록볼록한 거 뭡니까? 이 볼록볼록한 거 3차원입니다. 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올리면 누적 가로막대 맞죠? 선택하고 확인. 그럼 바뀌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야가 뭐냐면 연동시킨다는 소리는 연결을 시켜서 표시하겠다 이거죠, 제목은. 근데 차트 제목 개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번에는 빠른 요소 아이콘이 빠른 아이콘을 쓰겠습니다. 요게 클릭.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차트 제목 앞에 체크하는 거 있죠. 딴 것은 이거 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딴 것은 잠시 축제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모르고 체크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체크 다 돼서 표시가 돼요. 그런데 왜 차트 제목은 그냥 눌려도 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요것은 여러분들 차트 올리면 야가 제일 위에 있거든. 그래서 처음 거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체크 박스가 또 없잖아. 그러니까 야가 차트 위로 무조건 차트에 맞벌이 들어갑니다. 맞벌이 체크가 됩니다. 나머지는 옆에 화살 눌려서 골라서 체크하셔야 돼. 자, 그럼 차트 제목 앞에 체크하니까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타자를 치는 게 아니고 야를 특정 주소에 연결시켜서 제목을 쓸 거다. 그게 연동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차트 제목 개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있죠, 위에. 여기에 한번 클릭하십시오. 클릭을 해가지고 넌을 넣고 넌 연결한 넌부터 넣어야 돼요. 그리고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 주소가 A1이죠. 그리고 A1이 찍혔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엔터 치면 돼. 엔터. 그럼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이 연동. 그래서 요 주소의 데이터가 바뀌면 야도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 3번이 끝난 겁니다. 4번은 근로장학 계열에만, 그럼 근로장학 색깔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회색. 근데 그 계열에만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계열, 이 회색 다 넣을 거야. 그땐 천천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다 선택되게끔 하시고,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리면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내역은 좀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책을 보니까 위치를 바꾼 안쪽 끝으로 이동시켜라. 여러분들 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셔야 돼요. 숫자. 그럼 한번 클릭하면 모든 레이블이 선택이 다 될 거고 요때 컨트롤 1번. 좀 빠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뜨면서 밑에 보니까 레이블 위치가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안쪽 끝에 옵션을 바꿉니다. 그리고 닫게 하면 여기 안쪽 끝에 갔네요. 여기 가면 잘 된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4번이고요. 5번 볼까요? 요번에는 이제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흰 부분을 한번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림자를 끄고 테두리 스타일 너비는 선 요 굵게요. 어떤 거냐면 요 회색 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야좀 굵게 할 거고. 그다음 요 밑에 보면 모서리가 지금 직각이 돼 있는 야를 둥글게 바꿀 겁니다. 둥글게는 시험에 늘 나와요. 일단 차트 영역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그림자는 효과란 아이콘 두 번째 겁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그림자라는 메뉴 누르면요. 미리 설정 옆에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그림자 방향이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눌러볼까요? 자, 바깥쪽, 안쪽, 원근각. 우리는 바깥쪽, 안쪽, 어떤 거냐? 안쪽이죠? 안쪽 가운데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건데요. 요것이 가운데. 마우스 올리시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안쪽 가운데 맞죠? 안쪽 가운데 나오잖아요. 야를 클릭. 그럼 그림자가 안쪽 가운데로 들어갈 겁니다. 눌려볼까요? 뭐 들어간 모습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테두리 스타일은 어차피 요 선 관련 굵기를 바꿀 때는요. 제일 앞에 밴드톤 같은 거 채우기 및 선이라는 아이콘인데 여러분 요거 클릭하십시오. 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테두리를 클릭 메뉴를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너비라는 게 보이시죠? 너비 굵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0.75로 돼 있는데 야를 1로 바꿉니다. 2로 바꿉니다. 이 포인트. 수치를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체크하는 게 있죠. 야를 체크하시면 작업은 끝나는 건데요. 그리고 닫기. 자, 모서리가 둥글고 여러분들 그림자 잘 들어갔고 회색이 조금 굵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차트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갑니다. 차트 3으로 가겠습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그 1-208페이지입니다. 요번에는 1번이 여러분들 잠시 읽어드리면 모델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여러분들 수익이라는 계열은 지금 현재 작업하기 전에 차트는 없죠. 그럼 이 수익 차트 개참 선택해 보십시오. 클릭하면 지금 차트 인식하는 범위가 색깔을 보여줘요. 여기서 수익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면 모델명이 여러분들 완성 그림에서 밑에 가로축에 있는 게 항목 이름이거든요. 그게 요거예요. 항목 이름이. 야, 개수를 보면 모델명을 빼놓은 건 없고 요거는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수익이라는 요 숫자도 다 잡고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요 항목에 따라서 이 범위가 다르게 잡힐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차트의 완성이 가나다만 만약에 잡혀 있고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렇게 그럼 수익도 요 세 개만 잡고 추가해야 되지 다 잡고 추가하면 안 됩니다. 항목의 개수를 먼저 봐야 돼요. 변화가 없죠? 그럼 어떻게 좀 빠르게 하냐면 계열을 여기 추가하면 그래프가 딱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로운 계열이 들어갔습니다. 계열은 그래프를 만드는 숫자 데이터로 돼 있거든요. 숫자가 있어야지 그래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새로운 계열이 여기 생길 거예요. 물론 그래프 단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필드명 야부터 다 범위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야를 복사해서 요 차트 개체 선택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수익이라는 거 다 잡고 필드명을 안 잡으면 만약에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여기 계열 1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이름을 들어가거든요. 그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시켜놓고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차트 개체 선택하고 난 뒤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오, 들어갔죠. 그리고 범위가 계속, 복사가 계속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ESC. 아니, 야가 딱 들어오니까 생산가하고 판매가 기가 죽었어요. 왜? 수치가 커. 크니까 야가 대장이죠. 야가 타고 딱 들어가도 야들이 다 내려가는 거지. 야 우선으로 숫자가 딱 나오는 거야. 이게 길을 못 피는 것이 야. 그래서 책 보면 방금 넣었던 2번입니다. 수익 계열이 너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생산가하고 판매가가 대물했어요. 야, 수익은 좀 딴 데 보내주세요. 딴 쪽을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거죠. 이게 바로 종류도 바꿀 거고 보조축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라는 요것을 딴 차트로 바꿀 거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인 데이터계를 선택하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럼 이것만, 이 계열만 차트 종류 변경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메뉴. 그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 그러면 차트가, 이 사용자는 혼합형으로 가려는 것 같다 하면서 야, 딱 바꿔줘요. 근데 원래 차트 모양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바꿀 건데, 우리 문제 봤더만은 수익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꿀 거 아닙니까? 이 화살표 눌리면 나옵니다. 자, 눌려볼까요? 오,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게 그렇게 잘 나오네요, 시험에. 이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출제하는 분들이.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요. 네 번째 거. 그럼 얘는 보조축을 쓸 거거든요. 야, 좀, 이거 좀 써줘야지. 딴 아이들 좀 살죠.
체크를 하면, 체크하면 야가, 축이 생겼어. 하게 되면 그제서야 야들이, 와, 이제 좀 살겠네. 야가 나가니까. 야는 어느 축에 있는 숫자를 쓰냐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숫자를 쓰는 그래프예요. 요 두 개는 기본 축을 쓰는 숫자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끝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을 좀 바꿔라 이거죠. 우리 했더만은 2만 5천, 25만 원이 딱 돼 있잖아요. 그것을 2만 원으로 최대값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축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숫자를 딱 선택하고, 숫자를 선택하면 축이 인식됩니다. 그때 모든 서식에 단축키 컨트롤 1번. 거기에 보면 여기 기본 단위도 있고 최대 최소값도 있죠.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최대값만 바꾸면 되겠죠. 25만이라는 숫자를 5를 지압보고 0으로 바꾸면 20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를 5를 지압보고 0으로 바꾸면 20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닫기 하면 최대값이 이렇게 위에 있네요. 그러면 잘 된 겁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어요. 잘 따라 하셨나요?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 합시다. 자, 방금까지는 여러분들 2번까지가 끝났고요. 오늘 3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수익 계열인데요. 범례를 보면 됩니다. 요번에도 여러분들 수익 계열의 그래프가 표식이 있는 것건 설명드리거든요. 이거. 근데 밑에 보면 가 023. 이 항목에 관련된 계열은 그래프는 총 3개가 있죠. 생산가, 판매가, 수익. 근데 수익 저 위에 동그란 기호가 우리는 표식 기호랍니다. 요게 숫자를 표시할 거예요, 레이블을. 그래서 요 한 개만 표시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천천히 2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 클릭하면 모든 표식 기호가 인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넣어버리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만 딱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클릭, 천천히 2번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동하지 마시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메뉴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딱 들어가죠. 요 레이블 값이.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야가 이게 오른쪽 아니고 요 위에 있네. 위에. 그래서 레이블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조를 여러분 요걸 그냥 이거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안 되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했으면 컨트롤 1번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블 위치가 보이시죠? 이게 위쪽으로 옵션을 바꿔주시면 돼요. 야를 클릭.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 된 거죠. 닫고. 요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 4번은 세로 각축 제목은 오른쪽 말고 왼쪽에 축 제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넣어볼 겁니다. 어떻게 넣을 거냐면 옆에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를 빨리 넣을 수 있는 빠른 아이콘 더하기를 눌러볼까요? 거기에 보면 축 제목을 막바로 체크하지 마시고요. 축 제목 옆에 갖다 대면 하살표 나오죠. 하살표를 한번 클릭하세요. 이거를. 클릭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옵션 모양으로, 이거 확인란으로 체크박스죠. 우리가 뭐 넣어야 되냐면 기본, 세로, 축, 요거 2번째 거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축 제목이 들어갈까요? 체크.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지금 가로로 글자가 찍혀 있거든요.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축 제목 개체가 지금 선택되어 있거든요. 선택되어 있는 여러분들 구성은 이 파란 색깔로 크기 조절점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축 제목 서식 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글자 방향을 바꿀 때는 마지막 아이콘이 마우스 올려보시면요.
크기 및 속성 아이콘입니다. 얘를 클릭. 왜 클릭하는 겁니까? 요 안에 있으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테스트 방향 보이시죠? 요게 있죠, 이게 뭐. 거기 기본적으로 눌러보면 270도로 회전된 형태 원래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것을 가로 제목으로 가로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야를 클릭. 그럼 제목이 가로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창은 닫아버릴까요? 그리고 요 안에 한번 클릭하시고 뭐 블럭 잡고 치면 편합니다. 지어지면서 글자가 입력될 거니까 단가라고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축제목 넣었어. 이렇게 넣었죠. 자,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습니다. 5번을 볼까요? 5번은 뭐냐면요. 색 변경은 미리 우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색상이 있어요. 그 색상 중에서 단색 색상표 5를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어디서 하냐면 차트 개체를 선택하면 항상 위에 두 가지 탭 메뉴가 보입니다. 그어서 여러분들 차트 디자인 탭에 가시면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 색 변경이라고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색상이 있고 단색형이 있죠. 우리 문제 보면 단색 아닙니까? 단색에서 차 올려볼까요? 야, 색상표 1. 우리는 5번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요거네. 여기 다섯 번째 끼 단색 색상표 5죠? 얘를 클릭하면 끝. 그 색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차트는 다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10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함수 빼고는 우리 이론적인 부분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는 함수를 볼 건데요. 잠시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함수를 막바로 풀기 전에, 기출하기 전에 워밍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쉬러 가시면 폴드, 커마, 리급, 함수 워밍업 들어가셔가지고 함수 문제를 열어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풀 건데요. 함수 워밍업 이 자료는 이제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아시면 함수 그 기출 풀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열면 날짜와 시간은 돼 있을 거고요. 막 바로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new 약자입니다. 새로운 통화 문서 한 개 열어놓으십시오. 컨트롤 N.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함수는 다섯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고요. 8점씩입니다. 함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함수 빼고 다 맞춰도 6점이 되기 때문에 10점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10점을 커버하려면 한 개까지 커버가 안 되고 두 개까지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68점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개 맞추면. 두 개는 꼭 맞춰야 됩니다. 이건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68점밖에 안 되게. 그럼 16점 더하면 여러분들 76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분석 작업만 안 틀린다면 한 개는 실수해도 커버할 수 있죠. 5점 날라가더라도 71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불안하니까 우리는 세 문제를 맞출 거예요. 세 문제. 50 입력 작업 빼고 55점이 나오는데 3, 8, 24, 79점은 좀 안정적인 점수예요. 왜냐하면 5점을 만약에 입력까지 한다면 최종 84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10점짜리를 틀려도 합격이거든요. 분석작 한번 틀려도. 그래서 안전빵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면 다 맞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은.
그만큼 이 급은 많이 어렵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함수란 자체가 또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함수 사용법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함수 사용법은 여러분들 넌이 꼭 들어가야 되고,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소문자 쳐도 돼요. 그 다음에 공식에 따라서 인수는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인수 구분은 쉼표로 한다. 그리고 함수를 쓰면 열었으면 꼭 닫아줘야 돼. 그럼 함수를 인식 안 하거든요. 안 열면.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칙연산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사칙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족보무 서식할 때 이제 비교연산자는 필수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시험을 다 치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지 않다, 같다, 여섯 가지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여섯 가지. 여러분들 제가 넉넉 잡아서 6일만 드리면 외울 수 있겠죠? 하루에 한 개씩. 그럼 다음 주 다 외워보겠다. 그죠? 그리고 요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결합 함수를 한번 연습을 좀 하고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라는 연산자는 문자열 결합 연산자인데요. AND 뒤에 있는 데이터를 연상자 뒤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야는 딱풀, 딱풀하고 풀칠을 하고 뒤에 데이터가 이게 딱 붙는 거 아닙니까? 엔드가 항상 앞에 쓰이죠. 붙일 글자 어떤 데이터 앞에. 그래서 꼭 엔드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 연습 좀 해보면요. 참조로 A1 셀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커말이라고 치시고요. 옆에는 B1에는 2급이라고 치볼까요? 그럼 A1에는 커말, B1에는 2급을 쳤는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결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는. 항상 시작은 는. 자, 그 말 주소 찍고, 나 이거 붙이고 싶어요. 그 말이죠. 자, 풀칠합시다. 엔드는 7번 위에 있습니다. 딱 풀을 드렸어요. 그리고 뒤에 이급을 딱 찍으니까 야가 요 자리에 딱 붙는 거지. 이 결합이 되는 거죠. 엔터. 붙죠. 결합이. 그리고 여러분들, 야는 주소는 그냥 여러분들 찍어주면 붙죠. 자, 그런데 C1을 더블 클릭. 직접 문자를 친다면 문자는 엑셀에서 약속된 게 있어요. 무조건 쌍따옴표를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넣고 싶어요. 뒤에. 그럼 또 딱 불칠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합격이라는 글자는 문자 데이터니까 무조건 쌍따옴 묶어야 됩니다. 실상 문자 데이터를 묶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묶어야 돼요. 그게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딱 엑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엔터 치볼까요? 오, 붙네요. 에이, 안 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넣어볼까요? 엑셀 얼마나 민감하냐면 그대로 에러를 딱 봅니다. 이거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된 건 지켜줘야 돼요. 무조건 성.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이 100점을 합격했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쌍따옴표를 안 치는 거거든요. 숫자는 쌍따옴표 안 쳐도 됩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서 또 딱 붙이라고. 100이라고 숫자는 치면 돼요. 그럼 엔터 치니까 오, 진짜 안 쳐도 붙네. 그럼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 말씀드렸어요. 주소는 쌍따옴표 칠 필요 없고 주소만 찍으면 붙고 문자는 쌍따옴표 쳐야 되고 숫자도 그냥 입력해도 붙네요. 그럼 엔드 연산자에 관련된 뒤에 붙일 경우의 수를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A1부터 C1을 지압두고요. 딜리트 이제 함수 기초 이제 출제 함수 한번 해볼까요? 그 프린트물 드렸지만 여러분들 안 드렸으면 PDF를 안 갖고 왔으면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함수 중에서 인수가 없는 함수가 있거든요. 자, 날짜, 시간 함수 할 건데 자, 인수가 없는 함수는 여러분들 today하고 now가 있습니다. now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시간까지 출력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일단 두 함수는 열고 꼭 닫아줘야 됩니다. 함수의 사용법은 열었으면 닫아주는 거죠. 인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가로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oday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하고 똑같은 주소에 하셔야 됩니다. 는 하시고 A1에 는 여러분들 TO만 치보세요. 그러면 today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여러분들 그대로 더블 클릭하면 돼요. 따닥. 가로 열어주지 않습니까? 가로를만 닫아주면 끝. 엔터. 오, 진짜 좋아. 이 날짜는 무엇을 따라가냐면 시스템의 날짜를 따라간다. 컴퓨터. 이 컴퓨터 날짜가 잘못됐으면 잘못 나옵니다. 2월 7일 맞죠? 진짜 잘 나오네요. 더블 클릭하면 인수가 없다는 거, 그것만 한 가지. 시험에서는 영어 제시합니다. 함수의 기능하고 공식은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 A2 셀에 가서 오늘 날짜와 시간 한번 보안 함수 잠시 해볼까요? Now, 는, N, O, W 닫혀대고 치기 싫으면 N어 치고 중간에 있죠. 더블 클릭. 그리고 갈로만 닫아주면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today는 날짜만 나오는 거고, now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오더라.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두 개를 했고요. 이제는 B열은 좀 제가 좀 남겨놓고 C1에 가서 잠시 할 건데요. 이제 날짜와 관련된 함수 제가 총 네 가지를 해볼게. 자, 날짜는 이열, 그 다음에 month, day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거는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개 함수와 플러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좀 이따가 보고. 자, 이열은 셀 주소가 공식인데요. 이 셀 주소는 날짜 데이터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열은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입니다. 숫자 찍으면 연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를 찍었을 때 연도. 그 다음에 month는 월만 추출이고요. day는 일만 추출입니다. 공식은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C1에 가서 는 하시고 여러분들 이열, Y만 쳐도 이열이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야는 공식이 셀 주소 찍으셔야 되죠. A1을 참조할게요. 여러분들 이 A1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키보드로 A1 입력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찍어주세요. 갈로 닫고 엔터. 진짜 이심지 요거만 나오네. 주로 나이 계산할 때 써먹습니다. 이열은. 그래서 이열. 이 함수였구나. 근데 공식하고 기능 두 가지만 잘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C2 셀에 가서 우리 월만 추출해 볼까요? 요 2. 그러면 우리 먼스라는 함수 셀이거든요. 는 MO만 쳐도 먼스 함수 보이죠? 그죠? 더블 클릭 따닥. 그 다음에 가로 열어줍니다. A1을 참조할 겁니다. 2가 나오겠죠? 가로 닫고 엔터. 진짜 2가 나오면 맞네. 그죠? 그러면서, 먼스가 이런 함수구나. 뭐, 대인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 한쌍 아닙니까? 그죠? 자, 마지막 1만 추출해 볼까요? 는, 데이, D만 쳐도 데이는 보입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A1 찍으면 당연히 7이 나오겠죠? 갈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 날짜 데이터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열, month, day, 연, 월, 일. 그죠? 자, 거꾸로 또 한 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세 개를 조합시켜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 데이트입니다. 공식은 인수가 세 개 들어가요. 물론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숫자 연을 조합해서 날짜로 변환시켜드려 이거죠. 데이터 성격을. 그러니까 문자 찍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밑에 C4셀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트 써볼까요? 는 DA만 쳐도 데이터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 여기 공식이 좀 나오거든요. year, month, day를 넣어라. 그죠? 이거 잘 나오네.
그럼 이열에 해당되는 숫자 C1, 콤마. 인수구문은 쉼표죠. 그 다음에 월은 C2, 콤마. 혹시나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는데, 특히 왼쪽의 주소가 조력싱터만 이게 길어지면 가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에 주소 찍고 아래 방향키 눌리면 바뀝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거 보이면 좀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 월, 일. 과연 날짜로 바뀔까요? 오, 바뀌네. 잘 바뀌네. 그래서, 아, 그 함수였구나. 근데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함수 어디 쓰겠노? 그죠? 그냥 치면 되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처음일 때는. 근데 이 함수는 뭐 세 개를 조합해서 무조건 쓰는 것보다는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입사원 1억을 받았어요. 그죠? 지원 1억서. 그러면 만약에 03년생이고 12월 30일 빼기 만약에 3 별표랍시다. 이렇게 보고주의문을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가지고 년, 월, 일 아닙니까? 야를 각각각 야를 각각 추출해서 날짜로 생년월일을 구할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남녀 구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나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럴 때는 이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를 추출해서 각각 여기에 집어넣겠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회사에서 만약에 그쪽에 있는 관리팀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찍을까? 2, 3년 빼기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밑에 한 500개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퇴근 새벽 1시 아니에요. 엑셀 배우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격증 최당 목적 1순위지만 쓰기 왜 안 겁니까? 그죠? 업무 능력이 떨어지죠. 이 함수를 모르면 계속 야근입니다. 엑셀 쓰는 회사는. 혼자 열심히 수동 작업을, 수작업을 하면 한계가 있죠. 그럴 때 써먹는 거. 자, 일단은 지금 우리는 데이터 함수 잘 기억하시더라. 그죠? 좀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함수는 배웁니다. 그 다음 시간 데이터, 시간 함수 보겠습니다. 자, 일단 hour은 여러분들 시만 추출입니다. 시간 데이터에서. minute는 분만, second은 초만, 타임은 똑같이 시분초인데요. 시분초를 조합해서 야는 또 시간으로 바꿔줬네요. 아, 야도 많이 쓰거든요. 시험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시간 데이터 주소를 찍어줘야 되죠, 또 당연히. 그거는 고정된 시간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올라가서 요거 A2 셀에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을 현재 시간으로 잠시 해보겠습니다. 13시 콜론 026 콜론 여러분들 1초라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시간으로 시, 분, 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바로 여기서 할까요 그냥? 편안하게. A4셀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넌에서 hour에서 A2를 참조할 거거든요. H5만 쳐도 hour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더블 클릭. 요번에는 시간 데이터가 입력된 주소 A2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그럼 A2를 한번 찍어볼까요? 진짜 13이 나오는지 갈로 닫고 엔터. 오, C만 나오죠, 14. 그 다음에 밑에는 A5셀에는 분만 추출해 볼까요? 미니츠. 는에서 MI만 쳐도 미니츠 함수가 나옵니다. 요때 밑에서 세 번째 거 알겠습니까? 더블 클릭. 주소는 시간 데이터 주소를 찍어주면 26이 나오겠죠. 왜 26분이니까? 갈로 닫고 있는.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요 초를 또 추출해 볼까요? 1초. 그럼 밑에 A6셀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컨 넣어하시고 SE만 쳐볼까요? 세컨 있죠? 밑에서 세 번째 거 더블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A2를 참조한다면 요 1초 아닙니까? 1초. 요 1초 아닙니까? 요거 나올 거예요. 발로 닦고. 그러면 여러분들 hour하고 minute
미니처 세컨에서 추출한 데이터 숫자입니다. 그것을 타임이 또 거꾸로 말하면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시간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그럼 바로 요 밑에 가서 A7셀에 가서 해볼까요? 는 time, ti만 쳐도 time 나오죠. 더블 클릭. 그럼 C에 해당되는 거 A4, 콤마. 그 다음에 분에 해당되는 거 A5, 콤마. 호는 A6이죠. 저는 위에 거 찍고 내릴게요. 그럼 시, 분, 초. 진짜 시간을 바뀌느냐? 오, 바뀌네. 잘 바뀌네. 오후. 자, 여기서 퀴즈 한개 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B7셀 요게 타임을 써가지고 현재 요 시간에서 한 시간만 더 해보십시오. 이 퀴즈. 타임을 써가지고. 요 시간에서 한 시간을 더하면 2시 26분이 넘어맞습니다. 타임을 써서 하십시오.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요 3시간을 더 할 건데, 엑셀을, 이게 함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이럴 수밖에 없죠. 이게 장무 쉽죠? 더하기 1.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시간 데이터하고, 야는 무슨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죠, 그죠?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름 원래 똑같아요. 가에서 1을 더하셔야 하면 그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결론이에요. 데이터 성격이 틀리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엔터 쳐볼까요? 똑같네. 그죠? 그래서 타임을 호출하죠. 타임. 그럼 한 시간만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에 우리 숫자, 이 개념이 뭐예요? 여기는 무슨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숫자 데이터. 그죠? 그럼 더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여기 1을 넣으면 경우가 달라지죠. 이 아를 뭘로 바꿔줘요? 숫자 1이 아니고 1시간으로 바꿔주는 거죠. 분초는 없잖아요. 넣을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넣을 수는 없죠. 세 개를 들어야 되는데. 생략. 근데 쳐볼까요? 오, 완전 간단하네. 그죠? 음. 1시간 15분 더 하시오. 여러분, 그러면 막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럼 1시간 15분, 15분. 엔터. 그죠? 이렇게 쓰더라, 이거죠. 타임. 근데 우리가 그냥 공식만 보면, 이러고 뭐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카말 따고 새로운 좋은 회사에 취업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카말 이거 저 땄습니다. 다음 뭡니까? 할 줄 모르는데. 그것을 배우는 실무에서. 지금은 공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써먹는구나. 한 예일 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가서 위크데이 함수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프린트에 다 적혀 있지만 위크데이 함수는 보세요. 셀 주소, 콤마 옵션입니다. 얘는 날짜 데이터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 데이터가 찍히겠죠? 요일 번호, 이런 정해져 있는 옵션 값이거든요. 이것도 정의. 일 또는 생략하면 일요일이 1번, 토요일 7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옵션 값 예를 넣으면 월요일이 1번, 일요일이 7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옵션 값 3을 넣으면 월요일이 0번, 일요일 6번 나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옵션 값이 많이 나왔습니까? 한 개만 하지.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 옵션 값을 1을 넣거나 생략하면 오늘 요일 번호가 몇 번 나와야 돼요? 7번이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쯤 요 날짜로 잠시 해볼 건데 우리 여기서 해볼까요? 바로 B1에서 합시다. 그냥 옆에서 가까운 데서 합시다. 는 여러분들 위크데이 있을 건데요. W만 치면 위크데이 나옵니다. 보세요. 오, 나오네요. 두 번째 줄에 더블 클릭. 자, A1이 날짜 데이터가 있는 주소입니까? A1을 찍고 콤마 찍으면 나와요. 주르륵. 오,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옵션 값인데요. 1은 숫자
요 옵션 값 1은 일요일은 1이 나오고 여러분들 2는 월요일 1번 나오고 3은 월요일이 0번 나오죠.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나와줍니다. 요거 참조하셔도 되죠?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우리는 1을 넣어보겠습니다. 1. 1 넣고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7. 잘 나온다. 7.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2를 넣으면 월요일이 여러분 1번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6번이 나오겠지. 오, 나오네요. 한 개만 더 해볼까요? 3을 넣어볼까요? 월요일이 0번이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은 5번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일 번호가 잘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초를 통해서 또 패턴을 여러분들도 배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 때 이제 간혹 착각하시는 분 있는데 답이 왔다고 안 온 분이 있어요. 기출이 정말 중요한데. 아,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제 워밍업 끝나니까 답이 온 줄 알고 이제 기출은 자기 혼자 푼다고 가요. 정말로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출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할 때 다 빠지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럼 우리 이제 프린트물에 데이스만 남았죠. 데이스. 데이스는 사실 쓸모가 없는 함수인데,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많이 안 쓰는 함수다. 쓸모 없다기보다는. 그러면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요. 데이스는 끝날짜, 콤마, 시작날짜입니다. 두 날짜 사이의 경과일수를 구하는데요. 자, 끝날짜는 최근 날짜 찍어내고, 시작 날짜는 과거 날짜를 찍어냅니다. 요 날짜 순서가 바뀌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잠시 연습으로 옆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이원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날짜 26년 2월 1일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26년 빼기 2월 7일 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날짜 사이에 경과한 일수를 구하니까 여러분들 6일 정도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원에 가서 는 데이스 DA만 쳐도 데이스 함수 밑에 두 번째 있죠? 데이스 3행시 쓰면 이제 안쓰람 풀이기 때문에 자, 요거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약간의 이제 공식이 떠거든요, 영어로. end date는 끝날짜, start date는 시작날짜 알겠습니까? 끝날짜는 최근 날짜를 찍어야 되죠. F1.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함수는 인수 구분은 심표란 데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빼기 넣는 분이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빼기는 인수 구분 기억 아니죠? 그것만. 그 다음에 E1 찍으면 되죠. 발로 닫고 엔터. 오, 6일 맞네요. 그 사실 날짜끼리 계산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면에서 최근에다가 빼기 과거 빼면 똑같이 6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이걸 쓰느냐? 이것은 용도가 여러분들 뭐 특별한 용도에 쓰이긴 하는데 일단은 요 함수가 나오면 이 순서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출제 빈도가 크게 많지 않잖아요. 데이스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위에 중요함 수들을 했고 출제 빈도하는 좀 이따가 보고 요까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우리 열었던 실습적 함수 문제로 되돌아와서 날짜와 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문제는 저기 올려놨죠. 자, 오늘 날짜, 현재 날짜, 투데이스 가장 구해볼까요? 오늘 날짜 구해봅시다. 그러면 늘하시고 여러분들 투데이 하면서 이제 투데이, TO만 쳐도 투데이 나오죠? 더블 클릭, 발로 닫고 엔터. 오늘 날짜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를 우리 계산해 볼 건데요.
나이는 여러분 이어를 쓰면 되죠. 현재 연도에서 요 현재 연도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태어난 연도는 요것을 구할 거예요. 그것을 뺄 겁니다. 이어를 쓸 때 여러분들 요 날짜에서 빼기 요거 빼기 하면 안 되고 따로따로 이어를 써줘야 돼요. 왜? 월일도 연도와 영향을 받으니까 요게 이열 따로 한번 쓰고 요것도 이열 써가지고 따로따로 이열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주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함수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자 원칙을 한 개 알려드릴게요. 보통 절대 참조라니까 어떨 때 절대 참조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 우리가 자동 채우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대다수 이게 제일 많거든요. 한 개만 구한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에 있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떨어져 있는 범위나 혹은 주셀 주소는 항상 절대 참조로 지정합니다. 이 원칙입니다. 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동 채우기는 수식 복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것을 이제 땡기면 이 주소는 바뀌면서 연도를 추출에 대한 상대 참조로 가는데 주소 형식 여러분 그 상대 절대 아시잖아요. 요건 상대. 그 F4키 들리면 고정된 것은 절대. 그죠? 변하지 않는 주소죠. 여러분 이 주소는 늘 참조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자동 채우기를 쭉 당겨서 수식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럼 주소가 바뀌는 주소인 상대 참조했던 주소는 내려오면서 야가 이 주소로 바뀌면서 각각의 연도를 추출해서 나이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도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야도 난 따라갈래. 나 내려갈래. 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야 내려가면 두 번째는 이거에서 연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나이에서 연도를 구하는 거죠. 밀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가지 외우십시오. 함수 문제에서 자동抽象의 문제는 문제에서는요. 떨어져 있는 범위나 주소를 항상 절대 참조로 지정한다. 우리 함수 문제에서는 이 떨어져 보이는 셀 주소를 참조시, 맞았네. 참조할 경우 수식에서 셀 주소를 수식에서 참조하는 할 경우 항상 고정이다. 그 말이 절대 참조로 F4키 한 번.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고정.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푸셀에 가셔가지고요. 자, 한번 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크게 보여드리면. 자, 는 하시고요. 는. 이어를 써볼까요? Y만 쳐도 이어이 나오죠? 더블 클릭. 그러면 나이 구할 건데 현재 연도는 요소 구할 거 아닙니까? 요 주소 찍으면 2026이 나오겠죠? 그냥은 움직이면 안 돼요. 밑으로 당겼을 때 얘가 밑으로 밀리면 안 되는 거죠. 고정. F4키 한번. 고정했죠. 갈로 닫고. 제가 따로따로 이를 쓰랬어요. 여기서 빼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이제 빼기. 또 이열. Y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가려질 수가 있어요. 치다 보면. 그럼 찍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위에 주소 찍고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시면 바뀌죠. 요렇게 바꾼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있는 분들은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잘 몰라요. 나중에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주소 안 보일 땐 위에 있는 주소 찍고 아래 방향 키. 저 밑에 찍을래요. 밑에 찍어서 위 방향 키 올려야 되죠. 요거 갈로 닫고 끝 엔터. 나이가 51살. 그리고 저는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날짜 같은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 요거는 날짜기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게 아니고 야를 뭘로 바꾸냐면 여기 나왔을 경우라면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 표시 형식 그룹이 있거든요. 날짜 형식으로 해놔서 그래요. 야를 눌려가지고 일반 또는 숫자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숫자로 해볼까요? 숫자? 50원 상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일일 수식 나온 못으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수식 복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갖다 대면 얇은 더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럴 때 밑으로 쫙 당기면 수식 복사가 되면서 자동 채우기가 완성됩니다. 당겨볼까요? 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야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야는 안 바뀌고 있죠. 니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안 되죠. 니는 내려오지 마. 그 말입니다. 그래서 50 하나, 48, 61 이렇게 스타트 수식은 요겁니다. 요거만 맞으면 밑에 게 똑같이 나오죠. 확인해 보시는 거죠. 자, 잘 됐으면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을 해봤고요. 퇴직금 계산은 사실 이 함수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 회사는 근속일을 구할 때 주말도 다 포함해서 준다면 이런 해석은 없겠지만은 데이스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기본급 주소는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0.5% 준다 합시다. 원래는 사실 근속일을 구할 때는 퇴직금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는 이급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데이스 나눴지만 우리 데이터는 자료를 어디서 좀 가공시켜 놓은 거지만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퇴사일이 먼저거든요. 입사일이 나중이고 요거 찍고 이거 찍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주소 찍고 입력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퇴직금 F22세를 가셔가지고 는 자 여러분들 데이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DA만 쳐도 데이스 있죠?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퇴사일을 먼저 찍고 콤마 입사일은 나중에 두 번째 그죠? 갈로 닫고 그럼 근속 일수보다는 뭐 경과 일수를 구한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연습이니까 곱하기 여러분들 기본급 주소를 찍고 곱하기 0.5% 퍼센트 넣어줘야 됩니다. 엔터.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회사는 뭐 토요일도 다 주겠다. 그런 계산합시다. 그때 밑으로 자동 처리하면 여러분들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참조로 자동 채우기를 땡겨도 되는데 밑으로 자동 채우기할 데이터가 좀 많다 싶으면 좀 빠른 방법이 있어요. 요 자동 채우기 핸들 더하기 나올 때 더블 클릭하면 빨라요. 그러면 데이터 행까지 야가 채워집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 배울 때 그냥 그거 말고 좀 실무적인 함수 좀 알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에는 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이 함수는 아니지만 자 실제로 받는 금액을 0.5%는 회사에서 뭐 이 기준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구해봅시다. 옆에는 여러분들 주말을 제외한 퇴직금을 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진짜 퇴직금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때 쓰는 함수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베이스 함수인데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네트워크 베이스 함수는 시작일 콤마 종료일 콤마 공휴일 목록이 있으면 넣어줘야 되죠. 1월 1일 신정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만들어 놔야 돼. 어떤 범위를. 그리고 대괄호는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근속일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무일수, 주말 제외, 공휴일 제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써볼까요? 재미로. 그럼 G22셀에 가서 회사 가서 데이터 쓰시면 안 돼. 그러면 면에서 네트워크 데이스 함수일까요? NET만 쳐도 네트워크 데이스 함수가 보이시죠?
더블 클릭. 야는 시작일은 입사일입니다. 콤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끝날짜인 퇴사일 찍으시면 되죠. 종료일이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스타트 데이트, 콤마, 엔드 데이트, 콤마, 홀리데이 돼 있죠. 공휴일인데 대괄호는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뭐 없는 걸로 하고 갈로 닫겠습니다. 여기 이제 근속일수 구할 거 곱하기 기본급이 주소 찍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러분들 0.5%.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계산식을 적용시킨다면 6년이라면 얼마 받는다? 951만 6천 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책정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떤 회사는 10년 근무하면 1억 준 회사도 있고, 그거는 약간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요즘 기본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 금액이 아니고 옛날 거고, 지금은 보통 기본급이 최소한 230만 원 되죠. 그럼 230만 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퇴직금은 6년 일했으면 1,800 정도 되겠네요. 1,800. 이 돈을 받고 나와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려와가지고 요것은 밑에 문제 3번은 뭐냐? 사실 아울과 미니츠를 조금 여러분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덟 5시 55분 말고 8시 29분 뭐 원래 요 출생 시간으로 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이것이 뭐냐면 출생 시간 데이터거든요. 따로 시 추출하고 분 추출하고 엔드 가지고 시 공백 만들 거고요. 분 넣어줄 거예요. 결합시켜요. 총 4개의 구분으로 나눴습니다. 중간중간에 엔드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야를 출력 결과가 8시 19분인데 출생 시간이 출력 결과는 요 시 띄우고 분 요거 붙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요 4개로 구분되죠. 야는 공백까지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풀칠을 해줘야 되죠. 붙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4개로 결합을 시킬 건데요. 처음에 hour 써가지고요. 출생 시간에서 여러분들 찍으면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8시, 8. 그 다음에 시 공백도 여러분들 문자거든요.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 묶어줘야 됩니다. 시 띄우 공백. 그러면 여기에 딱 불을 칠했으니까 이거 딱 붙겠죠. 그 다음에는 29를 추출해서 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시 뒤에, 요 뒤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야를. 그럼 또 엔드 넣어줘야 되죠. 미니트 써가지고 분만 추출할 거고요. 근데 마지막 글자부를 또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엔드를 안 써주면 야가 붙겠습니까? 풀칠도 안 했는데 붙겠어요? 떨어지지. 풀을 칠해주고 분을 넣어주면 야가 요 자리 엔드 자리에 딱 붙는 거지. 그죠? 요렇게 식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hour하고 minute, and 연산자를 연습시키는 문제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너를 넣고 hour부터 HO만 쳐볼까요? hour. 그럼 출생 시간에서 야만 추출되겠죠. 그럼 8은 나왔고요. 갈로. 그다음 시 공백을 우리가 직접 글자를 입력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 여러분들 연산자 먼저 적고 풀칠하고 쌍따옴표 치고 C 스페이스바 공백을 넣어줘야 되죠. 쌍따옴표. 여러분 참고로 C 쌍따옴표 치고 아무리 공백을 넣는데 공백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 아무리 떼어봤자 공백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9를 추출해서 붙여야 되겠죠? 그다음 엔드 넣고 풀칠하고
자, 미니츠에서 추출한 값 엔드 조절에 붙일 거예요. i만 줘도 미니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여기 주소 찍을 때는 똑같이 출생시간 주소 찍고, G35, 갈로 닫고. 자, 그러면 여기서 29가 나오겠죠. 끝에 분이라는 글자도 붙이기 위해서 엔드 풀을 칠하고, 쌍따옴을 치고 분. 이렇게 하면 엔터 치니까 8시 29분 나오죠. 밑으로 자동차. 그래서 공백이 들어가줘야 돼요. 식은 요거죠, 그죠? 식 넣었던 부분. 그다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와 분을 넣을 때 어떤 건지 엔드 연산자 왜 쓰는 건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초적인 이런 사용법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조합을 시키느냐. 그것을 연습을 기초를 통해서 할 거거든요. 자, 지금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끝났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밑에 프린트물에 보면 이데이트, 이어먼스, 워크데이가 있죠. 일단 여러분들 그 세 개 함수는 두 개는 필기용, 두 개는 필기용이 필기용. 자, 근데 뭐 다른 시험에서는 물론 2급에서는 잘 나오잖아요. 실기에서. 이 데이터 함수는요, 여러분들 시작 날짜, 콤마, 개월수입니다. 날짜 수가 아니고. 그냥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만큼 지난 날짜. 당연히 개월수가 양수가 들어가면 개월 후고, 음수가 들어가면 개월 전이죠. 3을 넣으면 3개월 후, -3은 3개월 전. 그 말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여기 대열수 말고 결제 문제 5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요겁니다.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니까 양수죠. 뭐 당연하게 뭐 여기에 구입을 볼까요? 3개월 전에 날짜는 8월 1일이겠죠. 뭐 그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필기 시험에. 필기에서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 뒤 계산 못하는 수험생 없잖아요. 그래서 필기용으로 출제가 여러분들 됐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는. 그 다음 이 데이트, 이만 쳐도 이 데이트 함수가 나옵니다. 처음에 더블 클릭. 거기에 스타트 데이트, 콤마, 먼스 돼 있죠. 복수 S가 들어갔잖아요. 개월수. 그러면 여러분들 5월 1일이 시작 날짜, 구입일에서 콤마 3개월. 지금은 상수값 넣을 거 숫자 3. 발로 닫고 붙이면 오 진짜 8일이 나오네. 그러면 3만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여러분들 3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쫙 나왔네요. 요 날짜에서, 그죠? 요 날짜에서. 근데 이거하고 공식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오먼스 함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트지만 먼스라는 말을 잘 들으면 월 아니고 월. 그러면 end of months거든요. 그 달의 end 마지막 날짜를 말합니다. 말일. 여러분들 개월수만큼 지난 것은 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말일을 구하는 함수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또 해볼까요? 자, 이어먼스 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났어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구하시오. 네, 이어먼스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함수만 다를 뿐이지. 는. 이오만 쳐도 이오먼스 함수가 나오죠. 자, 요것을 더블 클릭.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 콤마 먼스 똑같죠. 시작 날짜 주소 구입일 주소 찍고 콤마 똑같이 3개월입니다. 콤마 3 넣어볼까요? 원래는 8월 1일이지만 8월 달의 마지막 날짜 8월 31일 나오죠. 밑으로 자동 다 말일이 다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말일. 그죠? 그 함수가 이오먼스 함수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 워크데이 함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함수 실기에 나왔었고요. 필기에도 물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함수냐?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
자, 워크데이는 시작 날짜 콤마 개월 수가 아니고 날짜 수입니다. 그럼 시작 날짜에서 날짜 수만큼 지난 워크는 일하다. 일하는 날. 그죠? 일하는 날 아닙니까? 평일 날짜가. 이 중간에 만약에 토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것을 빼고 지난 날짜를. 토일은 제외. 주말. 공휴일도 있으면 넣을 수 있는데 안 넣으면 야는 없이 그냥 주말만 제외. 넣어주면 요 날짜가 요 중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도 제외.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밑에 있는데 이 여러분들 택배 회사는 주말에는 배송을 안 한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요 날짜를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10월 9일을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2월 날짜를 조금 변동해서 2월 여러분들 6일을 할까요? 2월 6일 여기 2 빼기 6 그러면 2026월입니다. 야는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서 날짜는 하나씩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연도. 자, 좀 바꿔가지고. 이 옛날 연도거든요.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2월 6일에서 3일이 경과한 날짜. 여러분들 달력을 잠시 볼까요? 달력을 잠시 보여드리면 제가 캡처를 좀 해서 여기 나올라나? 나옵니다. 캡처 나왔어요. 날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6일에서 여러분 2월 6일에서 3일이 경과한 날은 원래 토일이 들어간다면 1일, 2일, 3일, 부가 나와야 되죠. 토일이 들어간다면 그건 토일을 빼거든요. 그러면 6에서 3일은 야 빼고 야 빼고 1일, 2일, 3일, 11일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오는지. 그럼 여러분들 런하시고 여러분들 워크데이를 해볼까요? 워크데이. W5만 쳐도 워크데이 함수 있죠. 더블 클릭. 그러면 주문일에서 콤마 여러분들 배송기간은 여러분들 주소 찍는 겁니다. 주소를 찍으시고요. 갈로다 포인트 치면 진짜 2월 10일 나오면 자 나온 이유가 뭐죠? 요소 야합되고 야합되고 하루 이틀 3일 맞네요. 그죠? 밑으로 자동 채워볼까요? 그러면 2월 10일, 2월 7일 했다면 이렇게 배송은 하지 않지만 주문을 받는다 합니다. 야 빼고 1일, 2일, 3일, 2일이니까 1일, 2일이니까 2월 10일. 맞게 다 나오네. 그죠? 자, 결과적으로 워크데이는 이제 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11일, 10일, 13일, 12일, 16일.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는 요거 시작 날짜, 콤마, 날짜 수. 이렇게만 찍으면 되죠. 자, 여기 공식이 다 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날짜, 시간 함수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터물 2페이지죠. 이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 수학 상관함수가 있을 겁니다. 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수학 상관함수에서 썸부터 잠시 보시면 여러분 썸은 자, 이것은 합계함수인데 실습할 건 없어요. 범위만 잡아주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죠. 합계는 합계인데 숫자 데이터 합계만 구합니다. 아시겠죠? 범위 안에서. ABS 함수도 출제가 됩니다. ABS는 절대값 함수입니다. 양수만 구하는 거. 그럼 시험에서 안 나오냐? 나옵니다. 야는 여러분 필기도 물론 나오지만 이 셀 주소를 찍는 건 사실 아니고요. 결과값, 뭐 필기에서는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 테스트하는 거고 실기에서는 여기에 결과값이 있다고 치고 넣어놓은 거고요. 실전 문제에서는 함수식이 들어가죠. 근데 결과값이 음수값이 나와. 이 문제 낼 때는 ABS 쓰는 문제는 결과값이 음수값이 나오는 문제를 내요. 음수값이 출력되는 문제인데 야를 양수값으로 바꿔라. 그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변환하시오.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야지 ABS가 써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ABS는 절대값 함수인데 양수를 바꾼다 보면 돼. 수를.
그래서 ABS는 여러분들 수학적 절대치 연호가 아닙니까? 만 쓰려면 이건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수로 바꾼 함수구나. 그만 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절대적인 뜻이거든요. 예전에 엡슬런트 분용을 썼죠. 이 어브솔루트라는 건 이게 절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함수의 기능, 공식을 외우시면 되죠. 그 다음에 int가 있죠. int는 최대 정수를 관한 함수인데요. 인티저 약자죠. 얘는 셀 주소도 물론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넣어놓은 거고, 물론 또 함수식이 들어가겠죠. 계산식이나. 최대 정수인데, 이런 정수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죠.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래서 양수 함수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 최대로 가까운 정수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트 해놓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23.1이다. 그러면 23.1은 23과 24 사이에 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구간에 있다면 이 수보다 크지 않는 양의 최대 정수 가까운 23이냐? 24냐? 24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24가 크잖아. 그래서 제일 가까운 최대 정수는 23. 소수를 버리면 어떻게 되거든요. 양수일 때는 소수를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수일 때도 소수를 버리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음수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24가 있고 마이너스 23 사이에 요 숫자 값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 그죠? 그러면 이 수보다 크지 않는 최대 음의 정수죠. 그럼 만약에, 아이고, 요거 빼버리고, 이게 나오겠지. 라고 말하면, 음수는 이 수가 이 수보다 크잖아요. 그죠?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음의 정수. 요거죠.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한 개 더 더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필기실 조심하시고요. 그럼 인트가 여러분들 뭐 어디 써볼 데도 없는데 뭐 쓰겠노 하는데 이제 출제 요령으로 자 인트는 어떨 때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차 요금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 함수가 괜찮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차 시간 있고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있습니다. 나가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에 대한 주차 시간 있겠죠? 그에 대한 여러분 주차 시간을 사용해서 주차 요금을 계산할 때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 주차는 10분당 1,000원을 받습니다. 10분당 1,000원 받는 데가 서면 아니니까 30분에 3,000원이니까. 그죠? 우리 요 밑에도 3,000원 받거든요. 10분당 1,000원. 되게 비싸죠. 음.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냥 1분부터 9분까지는 공짜, 영원. 이 말은 10분까지는 천을 받는데 1분, 9분까지 주차했으면 그냥 가시오, 이거죠. 근데 10분부터 19분까지 1,000원, 20분부터 29분까지 1,000원. 그 말이에요. 이래서 9분 사이는 다 영혼을 받겠다. 원래는 뭐 1,900원, 이게 받는 게 아니고. 자, 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할 건데요. 이때는 뭘 제시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함수는 세 가지로, 그 다음에 minutes, 그 다음에 int를 사용. 이렇게 출제한 형태가 있습니다.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컨트롤 N, 새 문서가 열려있다는 관계 없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요거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여러분들, 컴퓨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실전이에요. 실기예요. 이론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전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입자 시간. 딱 세 개만 입자 시간. 우리 좀 발수단 만들어 볼까요? 출자 시간.
주차 시간, 주차비. 이렇게 하면 안 될게요. 엑셀로도 뭐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요 데이터를 써가지고 우리는 자동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출차와 입차와 출차 시간만 입력하면 그럼 이것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거든요. 자, 입차 시간 여러분들 9시에 이 주차장은 문을 연다면 9시부터 입차했던 차가 있고 출자는 10시 17분에 나갔어요. 어떤 천 9시 여러분들 12분에 들어와서 11시 여러분들 47분에 나가고 어떤 차는 10시에 들어와서 11시 여러분들 16분에 나갔다 합시다. 랜덤으로 합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차 시간은 뭐 계산식에 출차해서 입차를 빼버리면 되지. 그게 주차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C1은 그냥 사치현상 계산이죠. B1 빼기, B2 빼기, 여러분들 A1, A2. 이거는 너무 쉽게 되지 않습니까? 2001시간 17분 주차했네. 밑으로 자동 치고. 요 부분을 구할 거예요. 요 부분을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럼 1시간 17분이면 여러분들 일단은 10분당 1,000원이라면, 여러분 10분당 1,000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1시간이 60분은 1시간은 얼마냐? 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6,000원. 그럼 여러분들, 야는 6,000원 더하기 10분 단위니까 17분도 1,000원 아닙니까? 그럼 야는 얼마 나와야 돼요? 7,000원 주차비를 해야지. 그죠? 보고서 가능. 여러분 한번 써볼까요? 는. 자, 이제 아울이 써먹히는 거죠. HO 여러분들, O만 쳐도 아울 나오죠? 더블 클릭. 주차 시간에서 시간만 추출하면 1이 나오겠죠. 갈로 다 시간당 얼마 곱하기 6천 더하기. 이렇게 식을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워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계할 부분이죠.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뭐 하시오. 이런 건 없죠.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뭐 누군가 와서 뭐 이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근데 분. 17분을 1,000원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일단 여러분들 잘못된 부분을 먼저 제가 한번 적어보면요. 인트를 빼고 한다. 진다면, 잘못된 거지만. 자, 일단은 가로 열고 여러분들 미니츠를 써서 분을 먼저 추출해 볼게요. mi만 쳐도 미니츠 나오죠? 그리고 요 주차 시간에서 분만 추첨 17분이 나오겠죠. 발로다. 여기서 곱하기 1,000원 하면 안 되죠. 1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장님은 고객들한테 욕을 들어먹겠죠. 사기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10분당 1,000원이죠. 나누기 10. 10분, 30분당 나누기 30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로다. 이것도 잘못된 게 인트를 빼고 했을 때, 인트를 모르고 했을 때 곱하기 1,000원 합시다. 아, 그럼 계산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17분에서 이것만 본다면, 17분에서 나누기 10을 하면 숫자가 1.7에 나오잖아, 1.7. 1.7은 1,000원 거면 1,700원. 아니, 700원 더 받고만은, 이거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 그죠? 한번, 말이 안 되는 금액 볼까요? 엔터. 그리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 시간 데이터로 탁 나오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시간끼리 계산한 엑셀이 시간 형식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숫자로 바꿀 거예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바꿔주면 7,700원. 아니, 7,000원 아닙니까? 막 따지겠죠. 이 사장님은 인트를 안 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금액이 아니고 700원이 빠져야 돼요. 왜?
전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서 요거만 먼저 볼까요? 요서 곱하기 천은 맞는데 1.7이 문제였죠. 0.7이. 그러면 int를 쓴다면 이거 아닙니까? int int 쓰고 1.7 나왔던 이 부분에 int를 쓰면 뭐가 나올까요? 1이 안 나옵니까? 소수를 버리니까 그리고 한 천원 맞네. 그럼 여기 요 앞에 가로 앞에 int를 써볼까요? int 쓰면 됩니다. int 이 가로를 흡수하거든요. 여기까지가 int 가로 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1.7에서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1,000원이 곱해진 거 맞죠? 엔터 치볼까요? 오, 7,000원 맞게 있었는데 밑으로 자동 채우기. 7,000원, 15,000원, 7,000원. 그러면 요 입차 시간만 예를 들어서 9시 26분에 들어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엔터 치면 5,000원만 내세요. 이래요. 요거만 바꾸면 얘는 바뀌게 되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 왜 인트 써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럼 식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뭐 예제는 지금 메모장에 없지만은 시간당 여러분 2,000원 인트 쓰는 이유 여기서 요 숫자에서 여러분들 지금 예제가 1.7이 나왔을 때로 합시다. 그 나왔으니까 여기서 1.17분에 나누기 10하니까 1.7 1.7에서 여러분들 인트를 쓰는 바람에 1이 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전원 맞죠? 그래서 인트를 썼을 경우에 1이 되는 것이 1 곱하기 1,000이 계산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인트 관련 내용을 해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출에 한번 등장했던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함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라운드 함수는 제 중요함수가 뭐냐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20개 함수. 그거 들으니 라운드. 자, 라운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정리할 건데. 자, 라운드는 여러분들 반올림 함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K는 여러분들 반올림할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제가 셀 주소 넣어놨잖아요. 이건 결과값에다 치고 넣는 거고 실전 문제에서는 함수가 대입됩니다. 결과값에서 반올림을 시키는 함수 라운드. 숫자의 반이 되면 올려주겠다. 숫자의 반은 5입니다. 5 이상 되면 앞자리 1을 올려주는 게 반올림이죠. 그러면 K값이 중요합니다. K값이 0이 들어가면 정수 표시예요. 표시 의미는요, 여러분들, 바로 뒷자리만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0을 아셔야 0은 정수 표시입니다. 표시 의미가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라운드 해놓고 12.45가 있고 54가 있습니다. 0을 넣은 이유는 정수로 표시하겠다? 소수는 포함하지 않죠? 그럼 다 버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엑셀이 그래도 한 번 좀 검사해 줍니다. 딱 뒷자리. 정수 바로 뒷자리는 소점 첫째 자리거든요. 이 안은 검사도 하지 않아요. 그럼 4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이상이 될 거고 그냥 다 버리고. 아, 5는 다 버리기 아깝다 이거죠. 아, 5는 한 자리 올려주는 거죠. 엑셀이. 그러니까 이 14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개념. 0을 넣으면 정수 표시. 근데 K값이 양수가 들어가면 소점 자릿수 표시거든요. 표시는 항상 뒷자리만 검사거든요. 그러면 23.245라고 254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죠. 왜? K값이 함수니까. 소점 자릿수 이건 표시입니다. 첫째 자리 표시. 그 말이군요. 그래서 막바로 야 답을 냈더만은 에이 한번 검사하자. 둘째 자리만 검사하는 거죠. 야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23.2가 그대로 나오는 거. 야는 5는 반올림이 돼요. 올려주고 야든 다
날아가는 거죠. 23.3이죠. 반올림 함수라니까, 오늘. 왜 이 말을,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실수할 거 설명하냐면요. 필기시험 나오거든요. 이렇게 내놓고. 다음 주 결과가 틀린 것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K값이 음수일 때가 많이 나오고 많이 씁니다. 시험에서. 양의 정수 자릿수 시작입니다. 아, 시작은 표시가 아닙니다. 시작은 엑셀이 해당 자릿수부터 반올림 여부 검사를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이너스는 음수 아닙니까? 1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겠다. 자동으로 10단위로 딱 표시되고요. 첨가됩니다. 마이너스는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하고 100단위. 마이너스는 100단위에서 반올림 검사하고 1000단위. 이렇게 쭉 첨가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라운드를 했습니다. 1, 2, 3, 4, 5, 6.1 하면, 요거 점 1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리포거든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갔죠. 아, 양의 정수 자릿수 10단위 요거죠. 5는 반올림이 되니까 4가 5로 바뀌고 500. 깔끔하게 배워 끝났죠. 근데 밑에 것은 10단위 3은 반올림 안 되니까 그냥 00으로 바뀝니다. 436이 400, 딱 100다 표시되죠.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표시가 주어지게 이럴 때 이렇게 표시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정수 자릿수 양의 정수 자릿수 표시할 때 헷갈리면 0의 개수만큼 엄수 값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0이 몇 개요? 두 개니까 야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절대 틀리는 경우 없죠, 시험. 야, 10단위에서 반올림에서 100단위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 개수를 써야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제를 한 두 개 풀고 오늘은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통계 시트가 있죠, 통계. 통계 시트 가서 여러분들 어디, 저 위에 올라가서 그냥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 예제 2번을 보면 평균 조정이라는 G8에 가셔가지고 논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평균을 반올림을 해서 하여 넷째 자리가 표시입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죠. 그럼 1이 들어가야지. K값 양수가 들어가야 되죠. 소수 자리수니까. 그러면 면에서 라운드 RO만 치면 나오죠. 라운드 관련 함수가 더블 클릭. 그리고 평균 주소 찍고 여러분들 F8 찍고 콤마 1이죠. 갈로 닫고 엔터.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는 거죠. 밑으로 자동차. 정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된 건 맞습니다. 억지로 점령이 지켜지진 않아요. 반영할 거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맞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첫째 표시된 거 맞죠. 1을 넣어주면 되죠, 1을. 라운드 해가지고. 그런데 내려오면 여러분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내려와서 여러분들 문제 4번. 세금을 정수 둘째 자리가 나왔습니다. 둘째 자리는 10단위거든요. 좀 헷갈리는데요, 하는 분들은. 여기 보면 300 할 때 공이 두 개죠. 그 음수 값을 내야 되는데 정수에서는 그 개수만 또 음수 값을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죠. K값. 두 개니까. 그러면 10단에서 반올림을 시작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런에서 라운드 해볼까요? RO만 쳐도 나오죠. 라운드가 더블 클릭. 그럼 세금 주소에서 찍고 K값은 음수값이 들어가는 이유가 정수 둘째 자리니까 10단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양이 정수 자릿수 시작해야 돼. 반올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콤마 마이너스 10단위부터 반올림을 시작하겠다. 그 말이죠. 별로다. 그럼 딱 그 단위로 깔끔하게 1800 이렇게 표시되죠. 밑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300, 100, 야는 없으니까 0, 야는 1500. 이렇게 나오면 끝이죠. 그래서 K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를 잘 문제에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함수는 여러분들 참조로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 5 이상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반올림이 안 되는 숫자인데 업을 쓰는 바람에 무조건 올려주는 거죠. 올림 함수니까. 500. 원래는 400 돼야 되거든요. 업을 쓰는 바람에 무조건 올려주는 함수.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버린다고 보면 돼요. 내림 함수라거든요. 반올림을 안 시킵니다. 무조건 안 시킵니다. 그러면, 요거는 반올림이 되는 숫자인데 뭘 쓰기 때문에? 라운드 다운을 쓰기 때문에 반올림을 안 시키고 여러분들 400이 되는 거지. 라운드 다운을 쓰기 때문에. 시험에서 라운드 함수 나올 때요. 올림 함수를 하면 라운드 업, 내림은 라운드 다운, 그냥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나오면 라운드입니다. 이 세 개가 주어지거든요.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그때 요 부분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오시면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